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이 성적 향상은 물론이고 대입 준비를 위해서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텐데요. 여름방학 기간에 어떻게 대입을 준비해 나갈 것인지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우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요즘 보면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좀 큰데요.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진학계 베토벤으로 불리는 거장이시죠. 종로학원 하늘교육평가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종훈입니다. 요즘 제 설명회가 메르스 때문에 취소도 되는 곳이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상대 프로가 입시 정보 전달하는데 또 수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이런 메르스를 또 이런 어떤 입시 정보란 창을 통해서 많이 극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시계 히딩크시죠. 일산대진고등학교 서상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 서상원입니다. 오늘 낮에도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많이 힘들어 하던데요. 작년의 경우에도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수능까지 성적이 급격히 오르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또 급격히 떨어지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어느 시기보다도 집중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요 어려움만 좀 잘 극복하면 화려한 미래는 좀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의 어려움 저희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여러분의 입시 전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6월 20일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TBS 대학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었는데요. 메르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번 설명회는 취소가 됐고요. 다음 일정은 잡히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학생들 진학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받고 싶은 학생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 프로그램 관련된 소식들 저희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요. 국제통상 전문가 또 교사를 희망하는 졸업생이고요. 저희 생기부 내용과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요? 또 서울교대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통상 전문가나 교사가 되고 싶은 졸업생입니다. 네, 국제통상이랑 교사 중에서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는 못한 건가 봐요. 네. 아, 그래요. 요즘에 어때요? 더운데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요.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오종훈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졸업생이면서 좀 대입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입시를 한번 치르고 나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도전해보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조언해 드릴 거고요. 오늘 상담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졸업생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마음으로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우선은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졸업생이다 보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6개 학기에 대한 교과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2.0등급, 수학 1.3등급, 영어 1.3, 사회 1.5에서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은 1.5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이 이제 교과별 이제 등급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이제 3에서 2등급,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1등급까지 가서 상당히 상승한 추이였습니다. 수학은 이제 1학년 때 2등급에서 2학년, 3학년 때 1등급으로 해서 상승 추이에 있었고요. 영어는 1학년 때 2등급에서 2학년, 3학년 1등급으로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학생이 이제 작년도 수능 성적을 보겠습니다. 국어 비형이 이제 원점수 100점 1등급 받았고요. 수학 A형 1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3등급, 사회문화 1등급 해서 국수영사 평균 등급 1.25등급 받았습니다. 학생의 경우에서는 이제 한국사가 성적이 조금 낮아서 원하는 대학 지망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아마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내 활동상을 보면요. 1학년 때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대 했었고요. 2학년 동아리 활동으로는 토론 동아리도 했었고 3학년 때는 한국문학 동아리 활동도 했습니다. 봉사활동도 이제 30여 시간 정도 했었고요. 방과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 70시간 이상씩 수강을 했습니다. 학생 수학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때는 6월달 전국연합 학력평가 1등급을 수학, 영어, 일반사회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교내 토론대에서도 공동 수상을 했었고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1등급을 국어, 영어에서 받았습니다. 2학년 때는 지리경시대 장려상 받았고요. 영어 단어 경시대에서 은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2학기 학업성적평가 1등급을 여러 과목에서도 받았습니다. 3학년 때는요. 논술경시대 장려상도 받았고요. 독서상 1등을 했었고 명예상, 2학기 학업성적평가 우수상, 또 학업성적평가 1등급 상 등 여러 상들을 받았습니다. 네. 학생 1지망으로 이번 희망하는 대학을 살펴보면요. 서울대 윤리교육과를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2지망으로도 역시 서울대 국어교육과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3지망으로는 서울교대 초등교육과를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나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인데요.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모두 성취도는 우수한 학생으로 보입니다. 오정훈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의 전체적인 성적을 좀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예, 학생 성적 분석에 앞서갖고 우리 학생한테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으면서 작년도 대입에서 어디를 지원했었나요? 서울대, 고대, 연대, 성대까지 지원했었어요. 예. 학생의 이제 성적 대략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성적은 당연히 상위권이고요. 전교과 기준에서 1.7등급을 받았고요. 1학년 때 성적보다 2, 3학년 때 성적 추이에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수능 성적으로 보면은 정시까지 지원했을 때는 서울대 인문 계열 정도 합격 가능권에 있었는데 아마 학생의 실제 수시 지원 사례를 보면은 일단 수시에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정시 지원까지 실제로 지원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지난 수능을 통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 1지망으로 서울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서울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수한 교과 성적으로 첫 번째 잘 넘겼고요. 두 번째 수능 성적도 괜찮죠. 잘 넘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수시보다는 정시가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준비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60m에서 멈췄습니다. 네, 현재까지 준비 사항을 60m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졸업생인 점을 감안하고 또 대학을 재도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고 또 어떤 전형에 주력해야 될지 아주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우선 오정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60m를 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을 우선순위별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학생의 현재 조건에서 아마 작년도죠. 고3 재학생 입장에서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을 지원했다고 하면은 그 당시
상당한 성적이 상승 추이에 있어서 서류 평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많이 유리하게 평가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1년이 지나서 졸업생의 신분이다 보니까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을 지원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 수시 일반 전형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재학생 중심으로 선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졸업생에 도전할 때 조금 약간 어려움도 있다라는 점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생의 신분에서 우리가 이제 상위권 대학, 특히 서울대를 지망한다고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정시 수능 중심의 전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정시라는 것은 나중에 또 기회이기 때문에 수시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한번 지원해 볼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정시까지 어느 정도 목적을 두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아마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전형이 그럼 우리 학생에게는 가장 적합할까요? 이 학생에게 맞는 전형을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로는요, 정시 수능 중심 전형이 아마 타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졸업생의 입장에서 상위권대를 도전하는 경우에서는 정시를 일단 우선시 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2순위는 이제 그래도 한 번의 수시에 대한 지원 기간이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차이를 또 한번 느끼셔야 될 것이 작년도 재학생 신분에서 도전하는 경우하고 올해 졸업생 신분에서 도전하는 경우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아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3순위는 이제 어쨌든 수능 후에 주요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또 치르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게 되면 몇 장의 수시 지원 카드가 또 남아 있으니까 다음에 복수로 또 수시 논술 전형을 수능 후에 전형을 한번 지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졸업생이다 보니까 지금 정시 전형이 가장 유리할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각 전형에 대한 그 진단 이유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예, 1순위를 저희가 이제 정시 수능 중심 전형을 뽑았는데요. 학생이 작년도 수능 성적을 받아본 걸 보면 대체로는 성적이 다 우수했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이제 한국사에서 3등급을 받아서 실제 정시에 지원했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어려움을 있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안정지원보다는 소신지원선에 가까웠을 텐데 올해 재도전의 입장으로 보면은 역시 이제 서울대가 한국사를 필수로 하다 보니까 반드시 한국사를 완벽하게 잘 이해해서 적어도 2등급 이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2등급 이내를 받게 되면 나머지 국영수에서 어느 정도 상위권을 받게 되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제2외국어도 역시 이제 3등급부터 1점씩 감점되니까 제2외국어도 감안해서 2등급 이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도에서 가장 크게 어떤 의미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하면 한국사 준비를 어쨌든 철저하게 학습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2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측면을 제가 언급했는데요. 어쨌든 정시 이전에 수시도 한번 지원 기회는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작년도도 이제 서류평가 또 자기소개서 써봤겠지만 올해 정도에서 한 번 더 재검해서 보완해서 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의 경우에서 내는 것이 작년도가 약간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편안한 마음으로 원서를 내고 나서 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3순위로 논술 전형을 뽑았던 것은 뭐냐면 어쨌든 수시가 6장의 지원 기회를 다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게 되면 뭐 원서의 지원 기회가 꽤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또 수능 성적이라는 것도 꼭 잘 나올 나는 꼭 보장을 못하다 보니까 수능 후에 논술 전형도 하나 정도 써보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적절한 전형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고요.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제 1지망 대학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인데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일반 전형인데요. 윤리교육과에서 12명 모집하고 또 한 학생이 또 생각했던 게 국어교육과에 있었는데 국어교육과에서는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요. 1단계 서류평가로 2배에서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하고 또 사범되는 이제 교직적성 인성 면접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산해서 전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취재하는 느낌은 없습니다. 현재 합격 상태를 점검해 보면요. 지원학과 교과 학생에 비추어 학생의 성적이 약간 낮은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또 졸업생의 또 자격 기준이라
소신 상향 지원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학과에 맞춰서 현재 정도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학과에 맞춰서 작년에 썼던 자기소개서를 좀 더 재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는데, 현재 지망하려는 곳이 윤리교육과 국어교육과다 보니까 사범대 특성을 좀 잘 살려볼 필요가 있고요. 또 지원학과가 윤리교육과라고 한다면 윤리교육과에 맞춰서 또 많은 것을 좀 수정 보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지금 졸업 이후의 신분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걸 참고하시고요. 서류평가의 특징을 보시면 평가 자료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평가할 주요 내용들은 학업 능력, 자기소적 태도, 또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열정 등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사범대는 면접 및 구술고사를 보게 되어 있는데, 또 이 면접 및 구술고사를 본 내용에서는 1차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는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 평가를 보고요. 또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범대 별도로 교직 적성 인성 면접을 보는데, 이 부분은 학과의 적성이라든지 교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인성에 대한 평가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접수 후에 11월 13일 날 있고요. 2단계 면접은 11월 20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우리 학생이 좀 궁금해했던 부분이요. 생기부 내용과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를 좀 할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요. 조언 좀 해주실까요? 이번에는 사범대를 지원하니까요. 사실은 아주 특별한 스토리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일단 학교 생활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학생이 전반적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범적인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윤리교육과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윤리교육 교사를 한다면 전반적인 태도가 좀 모범적인 곳을 많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학생이 이제 학력 인성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측면에서는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했던 것을 중심 축으로 해서 써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찾는다기보다는 이미 갖춰져 있는 학교 생활 활동에 대해서 주로 학생으로 보면 이제 학업도 많이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2, 3학년 성적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대체로 이제 학교 생활에도 상당히 충실해서 모범적인 활동을 또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편하게 이렇게 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모범적인 생활을 바탕으로 윤리 교사로서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는 또 서울교대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궁금해했는데요. 이건 어떨까요? 네, 서울교대에 대해서도 화면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형 방법을 살펴보는데요. 초등교육과에서 올해 수시에서 100명을 선발합니다. 올해는 이게 신설된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4배수로 뽑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50과 심층면접 50으로 뽑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4경력 등급과 9이내인데 평균 2등급보다 조금 아래 정도이긴 하지만 학생은 충분히 통과될 수가 있죠. 현재 상태를 보면은 수능 최저는 통과가 일단 가능하고요. 다음에 신설 전형의 합격선이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전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신설된 전형이기 때문에 좀 더 합격선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죄에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졸업생 자격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원서를 넣어볼 수 있는 것은 상황은 되는 것 같고요. 또 학생의 내신 성적도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넣어볼 수 있는데, 좀 더 올해가 신설 전형의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좀 더 어느 정도 기대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평가할 때 서류 평가를 보는데요. 학생부 교과 비교를 다 보게 돼 있고요. 평가 내용은 입학사정관 2명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교직 적성 능력을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 내용으로 보면은 교직과 인적성과 관련된 사항을 학생한테 문제를 제시한 다음에 답변 정도에 따라서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도에 나왔던 수시 면접 문제인데요. 네. 다음 두 학생의 대화를 이렇게 쭉 이제 페이퍼에서 학생들이 쭉 읽게 되어 있습니다. A라는 학생은 나는 장래 군인이 되고 싶어 이렇게 해서 표현했는데, B라는 학생은 좀 더 독특하죠. 나는 이미 갈 거야. 어떻게 보면 A라는 학생은 상당히 어떤 애국적인 학생이라고 일단 단정도 볼 수 있는데, B라는 학생은 조금 더 어찌 생각하면 애국적이지 못한 이런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약간 극단적인 상황을 보고 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A, B 학생의 주장에 대해서 지나치다고 여겨지는 점을 학생한테 말해보시오 이렇게 질문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교사라면 A, B 두 학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도해야 될지. 왜냐하면 학생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보편적인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다 잘
가르치는 것이 또 교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약간 극단된 사항을 노출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어떤 학생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번 묻고자 하는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대입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입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해야 될지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입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1순위는 앞에서부터 정시 수능 전형을 뽑았는데요. 아마 잘 고려하실 부분, 특히 보통의 저희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반수생들이 이제 대입을 도전할 때 가장 고려할 측면이 뭐냐면 역시 수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에서 네. 가장 고득점을 받아야 되고요. 서울대는 당연히 정시 가고 나서 수능 100% 선포하니까 수능 점수가 최고 잘 나오면 당연히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요즘에 또 수능 자체가 또 평이한 수능이 나오기 때문에 기간을 좀 짧게 준비하더라도 또 그만큼의 목표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학생이 이제 서울대를 그 해당하는 학과를 지원하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국수형 모두 1등급 정도가 돼야 되고요. 또 상위 누적이 통상 0.3% 이내가 되어야지 보통은 서울대 합격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국영수 중요한 건 이미 다 알겠죠. 그에 또 비해서 그에 또 비교해서 한국사가 서울대 당연히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사를 적어도 2등급 이내를 받아야 되고 또 제2외국어가 3등급부터 1점씩 감점되니까 특히 평이한 수능일 때는 1점 감점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적어도 제2외국어 한문을 적어도 2등급 이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순위로는 이제 어차피 수시학생부 종합전 학생이 한 번은 써볼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를 고교활동 기준으로 다시 한번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작년도에 아마 지원했던 대학하고 학과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재점검하는데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그것조차도 고교 활동 기준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좀 윤리교사 아니면 국어교사 정도를 맞추어서 준비를 하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을 위해서 추천 전형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몇 개를 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대 수시 일반 전형, 논술 전형을 한번 추천해 드리는데요. 학생이 이제 어쨌든 뭐 수능 점수가 꼭 잘 나오는 것이 1차적인 목표겠지만 조금 못 나올 것도 겨냥해서 고대 논술 전형으로 경영학과를 지원해 본 것도 어떨까 해서 추천해 봤습니다.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은 수행경력 등급가 5 이내고요. 합격 사항을 점검해 보게 되면 수능 최저가 통과 가능할 것 같고 학생부 교과 성적도 우수하고 또 논술이라는 것은 뭐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정도 학생의 정도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도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작년도에 합격자의 기준으로서는 보니까 교과 평균 등급은 한 1.9등급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논술 성적이 한 상위 정도에 위치했으면 또 되고 또는 이제 또 고대 또 경영학과는 또 추가도 좀 일부 좀 나오기 때문에 학생이 도전해 보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추천해 보겠습니다. 뭐 이게 추천 전형으로 뭐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정시를 강조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서울대 정시가고는 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목표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능 성적이 또 나와봐야 또 학과를 또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국어교육과에서 10명을 모집합니다. 수능 100%고요. 서울대는 이제 수학에 가중치가 있습니다. 120 정도, 20% 가중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고요. 제2외국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3등급부터 1점씩 감점되니까 또 감점되는 점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도 경쟁률을 보시면 정시에서 4.3대 1 나왔고요. 합격자 수능 합격수는 526점 정도 추정되는데 이게 약 상위 누적 한 0.3% 정도 추정된 점수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떻게 들었어요?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자신감 좀 생겼어요? 네. 네. 그 대입 재도전이라는 정말 큰 결심을 한 만큼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셨는데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국제통상 전문가나 교사를 희망하는 졸업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정시 수능 중심 전형, 2순위 학생부 중심 종합 전형,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가장 유리한 전형인 정시에 대비해서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시고 서울 교대에 지원하려면 심층 면접도 준비해야 합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일반 전형 논술 위주입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 정시 가군을 추천해 드립니다.